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잠시 가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우리 건축주님들도 건축하신다고 머리 싸매고 끙끙대지 마시고 잠시라도 짧은 가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건축주님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셨는데 정말 며칠 고민하고 고생해서 자문해드리고 겨우겨우 해결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건축주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건축주님도 상처가 너무 많이 되고 너무 황당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조금만 알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피해가실 수 있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이거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먹잇감으로 찾아다니시는 시공사들도 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 건축주님이 조금만 일찍 정훈아빠를 알았다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검색만 했어도 쉽게 정훈아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저도 바쁜데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거 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또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두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저렴하게 해준다는 시공사한테 속아서 한 장짜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무려 1억 원을 선뜻 지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설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차례 싸우다가 결국은 설계 추가 비용을 주고 수정을 해서 겨우겨우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도면이 또 너무 바뀐 게 많다고 또 시공비도 추가돼야 된다고 또 건축주한테 또 추가 비용을 요구해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다른 건축주님들도 다 똑같이 추가 비용을 주고 다 그렇게 시공을 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또 추가 비용을 주기로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진 거예요. 예상했던 금액은 12, 3억인데 20억 가까이 공사비가 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훈아빠를 찾게 되어서 급하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총 계약 금액은 20억 가까이 되어버렸고 10억 원 넘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2층 레미콘 바닥 타설까지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고 이게 4층 상가주택인데 평당 600만원에 건축할 수 있다고 쓴소리 뻥뻥 쳐서 시공사랑 계약을 한 건데 이게 수많은 옵션이 빠져 있어서 빈 껍데기 평당 600만원이었던 겁니다. 옵션을 다 하고 이것저것 추가하고 하니까 평당 1100만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상가주택이 600만원에서 1100만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그리고 또 계약금도 너무 많이 준 상태에서 그리고 공사비도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피해가 커서 그냥 끌려다닌 게 이제 완전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표준 계약서도 아니고 평당 총액 금액이더라고요. 옵션 추가 계약서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옵션 계약서를 쓰긴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웬만한 것들 다 빠져 있더라고요. 다 빠져 있는 거를 추가하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리고 시공사 유리하게 계약서랑 특약서를 써놔가지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공사 면적 계산을 198평으로 계산해서 20억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실하고 빠져있는 게 너무 많은 도면,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있는 공사 계약 내역서, 그냥 공사비에 껴맞힌 내역서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사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도면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계약한 다음에 최초 계약한 다음에 벌써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2층 레미콘 타설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뭐냐 이게 이런 경우가 있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건축주님은 암담한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시면서 두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우,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돌아가시라고 하고 허가도면하고 계약 내역서 그리고 계약하신 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공사 면적 부분도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3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반환 청구 및 계약금 조정을 할 수 있게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물론 시공사한테 반협박 같은 것도 했죠.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죠. 당연히 누가 해주겠습니까? 계약서가 있는데. 하지만 제가 반협박식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잘 조정해서 16억 얼마의 언저리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능하게 시공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현장 소장님도 바로 교체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준공까지 시공사 대표님이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안 가는 선에서 합의가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선량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축주님들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 겪으시지 않으시려면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진짜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의 소중한 재산이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은 공사 착공 이후에 19주차, 20주차 공사 중에 건축주님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착공 19주차. 이제 외부 창호가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창호 실링 작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창호에서 제일 많이 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 부분에 실리콘 실링을 최대한 잘 해주셔야지만 누수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외부 창호 실링을 최대한 잘해서 외부에서부터 빗물이 습기가 안으로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링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석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외부 선홈통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 보통 스텐으로 많이 하시죠. 스텐으로 하셔야지 뭐 링글이나 플라스틱 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텐으로 선홈통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선홈통을 하게 되면 이 이음 부분들이 있어요. 이음 부분들을 그냥 스텐 용접으로 한 2번, 3번, 4번 정도 터치만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위 부분들을 실리콘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으로 폭우 시에 오버드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홈통 자체가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겨울에 그쪽으로 고드름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음부 연결 코킹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선홈통 상부에 상자 홈통이 있고, 그리고 옥상이나 뭐 테라스에서 빠지는 물구멍 루프 드레인이 있습니다. 이 루프 드레인하고 상자 홈통하고 연결했을 때 그 연결부 코킹을 제대로 잘 쏴주셔야 됩니다. 그냥 꽂아놓으면 놓게 되면은 그 부분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버드레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벽을 타고 빗물이 막 흐르겠죠. 그러면은 건물이 완전히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코킹을 해주시고, 그 연결 부분 코킹은 꼭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징크 작업이 다 마무리 잘 됐는지, 그리고 코킹 같은 게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징크 작업을 하게 되면 징크하고 외벽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부분은 그냥 빈틈이 있는 상태로 두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벌레들이 들어가서 서식지가 됩니다. 말벌이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아니면 모기라든지 각종 벌레들이 지붕 속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부분을 코킹을 다 써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 연결 부분 코킹을 쏘게 되면 결로수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결로수는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킹을 다 싸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외부 계단 석재 작업이 들어올 거예요. 외부 석재 작업을 하게 되면 발 디딛는 부분을 디딤판이라고, 신발 앞굽이 닿는 데가 첼판이라고 합니다. 이 첼판 부분을 뒷체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뒷체음을 제대로 안 하면 잘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판 뒷체음을 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계단에 바닥 석재 작업을 하든 뭐 타일 작업을 하든 이 작업을 할 때는 필히 다른 작업자들이랑 조율을 해서 계단 바닥 작업을 할 때는 다른 공정들은 못 들어오게, 작업이 없게끔 공정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계단 바닥에 타일이나 석재를 깔고 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위에 작업한다고 올라다니면서 그거를 막 밟습니다. 그러면 눌려져서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리고 이게 탈착이 생겨서 쉽게 떨어집니다. 하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석재에서 통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밟고 지나다닐 때마다 통통통통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단 부분이나 복도 부분에 석재나 타일을 작업할 때는 꼭 다른 공정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 않게, 못하게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자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뜯고 다시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모든 현장에 다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 바닥 석재나 타일을 20-30장, 많게는 뭐 100장 이상 뜯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업을 해놓고 후속 공정 작업자들이 밟아서 그렇습니다. 작업을 해놓고 가면 밟으면 안 되는데 석공사 작업자들은 잘 해놓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작업자들이, 석공사 작업자들 없는 사이에 그걸 밟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장 소장님이나 건축주님이 모르고 막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석재나 타일이 바닥에 깔리는 작업을 할 때는 꼭 다른 공정들은 그날은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달라고 현장 소장님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자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작업들 보면 외부 작업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설치할 것들, 기구들이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풍구라든지 외등, 간판선 뭐 그런 것들이 외부 비계 해체되기 전에 다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코킹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끼워만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누수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필히 기구 같은 거, 외벽에 전기기구나 그리고 기계 설비 기구들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꼭 코킹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이 외부 비계 언제 해체되는지 일정 물어보셔서 외부 비계 해체 전에 현장 소장님이랑 그리고 외부 작업 업체랑 같이 외부 비계를 돌아다니면서 외부 마감이 제대로 잘 됐는지, 이색 나는 거라든지 깨진 거라든지 실리콘이 잘못된 거라든지 지저분하게 된 거라든지 교체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다 보완이 됐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비 타고 그거 철거하고 다시 보수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빨리 말라야지 바닥 마감재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보일러실을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실에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미장을 해서 보일러를 빨리 설치하고, 그리고 도시가스를 빨리 연결을 해서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바닥을 빨리 말려서 습기를 빼낼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 하기 전에 습기를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일러 설치 안 하고 그냥 마루나 데코타일 같은 거 깔면 그거 다 하자가 납니다. 거의 100% 하자가 납니다. 그거 하자가 나면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시간도 그렇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시공사가 손해는 보겠지만 그 시공사도 그 손해를 본인들이 감당 안 하고 건축주님한테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해서 상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히 보일러실을 빨리 마무리해서 보일러 설치해서 빨리 보일러 가동해서 방 바닥에 있는 습기들을 빨리 빼서 건조시켜서 바닥 마감재가 하자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9주차고요. 착공 20주차,
이제 내부 미장 작업하고 석고보드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 될 거예요. 그러면 콘센트 위치나 스위치 위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서 이상 없는지, 이상이 있으면 내부 미장 작업이나 석고보드 작업자들이 철수하기 전에 위치 조정을 빨리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벽에 스위치나 뭐 이런 콘센트 그리고 각종 부착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석고보드나 미장업체가 철수하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공정이 늦어지니까 꼭 미리 확인해서 미리미리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어컨 천정 배관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내부 천정 배관 작업들이 모두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위치라든지 그리고 등 위치 이런 거에 전기 배선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택 같은 경우에 주방 들어가는 벽체 부분은 석고보드를 방수 석고보드로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방수 석고보드를 설치한 다음에 주방 타일을 붙일 위치들을 싱크대 업체 보러 오셔가지고 타일 붙일 위치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만 타일을 딱 붙입니다. 그쪽 벽을 전체를 다 타일을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오바죠. 어차피 타일을 붙여놔도 싱크대 설치하면서 타일을 또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붙여야 하는 곳만 꼭 타일을 붙일 수 있도록 미리 그 싱크대 업체가 와서 방수 석고보드 면에 타일 붙일 위치를 그려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천정 마감 작업들이 들어오는데 바닥 마감에서 천정 마감 높이까지 높이가 확보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230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2.3m입니다. 2.3m 이하가 되면 엄청 답답합니다. 근데 건축주님도 확인 안 하면 천정이 뭐 2200인 경우도 있고 너무 낮은 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작업하기 편하라고 천정에다 바짝 안 하고 띄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천정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천정은 최대한 높게 해서 개방감 있게 방이나 거실이 좀 천정이 높아 보이게 천정을 최대한 높게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건축주님이 얘기 안 하시면 그냥 막 시공합니다. 그래서 천정 높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임대 세대는 2300 이상이 되면 좋고, 그리고 주인 세대는 2400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외부 비계 해체를 그냥 막 하게 되면 부산물들이 막 주변에 떨어져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옆집에 부유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민원 엄청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외부 비계 해체하기 전에 발판 이런 데에 쓰레기들이나 부유물들 이런 것들 다 청소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외부 비계 해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외부 비계 해체를 하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외부 비계 자재들을 바로 반출하고, 그리고 폐기물들도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서 깨끗하게 외부 비계를 해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비계 해체가 되면 이제 건물이 나와서 너무 예쁩니다. 감동스러울 수도 있고 또 너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비계 해체한 다음에는 건축주님이 꼭 현장을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셔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외부를 점검하시면서 현장 소장님이랑 보완할 사항들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계 해체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이 건물들을 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막 현장에 출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감하고 있는데 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파손시키거나, 그리고 거기 있는 자재 훔쳐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와서 막 뭐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부터 심지어는 오셔가지고 다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건축주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비계 해체하기 전에 현장 소장님 보러 현장 통제 어떻게 할 건지, 현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현장 관계자 이외에 못 들어오게 출입 통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문이나 아니면 유리 이런 것들을 다 1층 부분에 빨리
많이 끼우거나 설치해서 외부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통제를 꼭 해달라고 건축주님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부동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승인 받고 출입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출입 통제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착공 후 20주차입니다. 이때쯤 되면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준공도 많이 늦어져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저기 임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건축주님도 여기저기 임대를 알아보러 다니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이 현장이 깨끗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현장 소장님 보러 현장을 깨끗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청소하시고, 폐기물이나 이런 자재들은 바로바로 반출해 달라고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자 1만 명까지 함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